첫 번째 토론 주제가 AI 기업들이 분석 갱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기업들이 희귀 본 고서, 그리고 를 포함한 대량의 책을 구입해서 디지털로 변환 후 그 책을 파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와 현재를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를 왜곡하고 파기하는 자들이 미래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가 아니죠. 소설, 조지 오웰의 1984를 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문 내용을 고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 사람들은 뭡니까? 그 신문을 봤더니, 이게 과거는 이랬다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고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책을 디지털로 변환을 하면 나중에 남는 건 디지털밖에 안 남죠. 그러면 그거를 AI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사람들이 묻게 되면 AI는 그 자기들이 그 디지털로 변환된 거, 그리고 그걸 변개시킨 걸 갖다가 나중에 그걸 정답처럼 내보내주면 모든 사람들이 왜곡된 과거와 현재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의 분석행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주체는 엔트로픽, 엔트로픽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라는 모델이 있죠. 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들, 어, 실물 책들을 어, 제본을 다 뜯어야 돼. 제본된 책을 다 뜯어가지고 스캐너에 올려야지 그것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뜯어진 책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벌어진 일인데 이들은 이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들을 이 책을 통해서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뭐 메타 그리고 그 외에도 중소 이런 AI, 생성형 AI나 언어 모델 AI를 개발하는 많은 이런 AI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이 이것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AI가 어떤 책들, 이 AI는 혼자서 어떤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연산자원으로 사용해야지만 AI가, 어떤 능력이 올라가는데, 어떤 책들, 이런 인터넷상에 많은 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저작권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수집해서 무단으로 이제 수집하고 그걸로 AI를 훈련시켰는데, 자, 그것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랑 이런 사람들,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어,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이 책을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무단으로 했더니 이들이 소송을 걸더라, 저작권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산 책에 대해서는 내가 나에게도 이 저작권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것을 판결이 났죠. 연방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어, 합법이라고 이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책을 샀기 때문에. 책을 한두 권 사는 게 아니죠. 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책을 희귀한 책들, 소량 있는 그런 희귀본들, 이런 것부터 해서 수백만 권이 넘는 책들을 이렇게 사들이고, 그것들을 찢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스캔한 다음에,
다 버립니다. 뭐 버렸는지 태웠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폐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폐기를 하면서 AI 모델을 어, 이들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서 또 벌어졌습니까? 직원들 메타였나 아마 메타였나 그럴 겁니다. 메타에서 3천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 고용한 직원들이 AI를 훈련시키는 데 쓰입니다. 쓰이고 AI가 이 직원들에 의해서 훈련된 이후에 그 3천 명을 다 해고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자, 소모품으로 쓰입니다. 이 실제 인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물로 있는 책들은 소모품으로서 한번 AI를 훈련시키는 데 쓰이고 그 역할을 다한 다음에는 폐기 처분이 됩니다. 자, 이것이 테크노크라트 이 기술 관료제의 효율성을 뜻하죠. 효율성.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측면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블랙록에서 이야기한 토큰화. 토큰화가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을 토큰화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토큰화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한 실제 소유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죠. 실제 우리들은. 우리들은 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북으로 여러분은 이북을 구매해서 본 적 있습니까? 이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의 캔들인가? 있습니다. 이북 형태로 보는 거. 자, 이것들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그 구독료를 지불하고 보게 됩니다. 디지털화된 공간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토큰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주식도 토큰화했습니다. 주식은 원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것을 이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토큰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블록체인 장부 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중앙에서 중앙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컨트롤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그리고 추적이 되고 감시가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블록을 체인으로 묶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거래하고 하더라도 다 그들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블록체인은 사기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것이 이 장부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런 좋은 점, 이로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실제 그 기술의 무서운 점을 여러분들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책을 불태우는 이 현대판 분석 갱유.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1984라는 책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그 멋진 신세계 이것도 역시나 디스토피아 영화죠. 올덕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을 태우는 거는 사실 그 화씨 451 화씨 45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씨 451. 자, 이 허씨 451이라는 책도 역시나 디스토피아를 그린 책인데 이 책이 좀 더 비슷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잠깐 책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책도 역시나 고전입니다. 195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984는 1948년도에 나왔죠. 한 5년 정도 뒤에 나온 건데, 1984 이후에, 이 책은 독서가 금지된 사회, 독서가 금지된 세상입니다. 책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그래서 이제 화씨 451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금지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그들은 생활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한다라든지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것을 읽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영감이 떠오를 수 있고
자, 책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책 안에서는 어, 그 방화수, 소방관이 아니라 방화수가 책을 태우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등장인물 중에 그 방화수도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방관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파이어맨이죠. 파이어맨. 똑같은 파이어맨인데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들은 이제 항상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이제 반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 이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중의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파이어맨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 책 안에서는 방화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방관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질러서 책을 다 없애버리고 생각이 통제되는 이런 사회. 이것이 1953년도에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멋진 신세계라든지 멋진 신세계라는 곳에서는 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어, 소마라는 걸 이제 먹이고 그리고 1984 모든 것이 검열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적인 것을 어떤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1984에서 전쟁이 곧 평화. 그렇죠? 자유가 곧 구속. 자유는 곧 구속. 구속이 자유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속을 당하는 것이 너한테 자유다. 반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구속을 의미하고 민주주의는 독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래? 반대로 이들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들은 거꾸로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뭐 알리스타 크로울리. 자,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연금술과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어찌됐든 AI가 이렇게 책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희귀본 그런 어떤 소량의 책들조차도 다 사들여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된 판본 이북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 그렇게 수정을 해버리고 결론을 다르게 내버리면은 뭐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이제 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길게 봅니다. 굉장히 100년 뒤, 뭐 200년 뒤, 뭐 아니면 한 50년 뒤만 돼도 이 늦게 태어난 사람들 그러는 후대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써놓은 어떤 거짓으로 수정된 것을.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많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도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엄청난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 나중에 백신으로 죽는 사람들까지 코로나 사망자로 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해서 굉장히 인구가 감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나중에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다. 사실 저는 스페인 독감도 약간 과장됐다. 이들이 나중에 조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 백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5천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같은 걸 내면은 신문에다가 막 기사를 써버리면은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기사를 막 냈죠. 그들이.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600만 명이 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600만 명, 600만 명, 600만 명, 666이 계속 들어갑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런 식으로 이들은 이 디지털화로 토큰화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되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깨어나는데 도움을 준 것에는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봤죠. 그림자 정부라는 책도 있었고 뭐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있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책들이 절판돼 버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싶지만 인터넷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북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이북은 조작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AI가 다시 이 이북을 재출간한다.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시에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토큰화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외에는 진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테크노크라트들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검열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 것조차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큰화된 세상에서는. 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에선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 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곳의 그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다른 데이터 센터가 없거나 적은 지역보다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지역의 온도가 높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곳이 수자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다가 일부러 짓습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많은 물을 요한다고 하면, 이런 담수화 시설이나 물이 풍족한 땅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지 정상이죠. 그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일부러 물이 부족한 곳에 들어갔을까? 물 부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든지, 자, 이렇게 되겠죠. 도시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아마도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아까 채팅창에 말씀드렸는데, 유엔에서 물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물 파산 선언. 자, 물 파산 선언을 왜 했겠습니까? 물이 실제로 파산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합니다, 항상. 물이 왜 파산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파산됩니다. 물론 기후 조작을 통해서 가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엄청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물이 굉장히 귀해지게 되면 물을 토큰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토큰화된 물을 사람들은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이 토큰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이 토큰을 구매해야지만 물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의 의제를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AI가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는 그 AI, 챗 GPT에다 뭘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라든지 했을 때, 내가 쓰는 이 AI가 그냥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일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 AI, 자,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용자들이 거기다 어떤 질문을 하고 내지는 어떤 미션을 맡겼을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AI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 자원,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물, 그리고 전력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서 우리가 써야 할 것들을 뺏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을 봅니다. 아, 그냥 컴퓨터 화면에 스크린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창을 띄워놓고 채팅창을 띄워놓고 물어보는 건데 되게 기술 좋다.
기술이 발전해서 편하다, 편리하다. 자, 이거를 쓰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런 어떤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대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백만 명, 많게는 뭐 수천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먹을 식량, 자, 식량도 부족하게 되죠. 물이 부족하면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식량과 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써야 될 전기, 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그걸 통해서 이 AI 모델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뭘 검색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AI의 본질은 엄청난 양의, 엄청난 비용의 그런 거대, 그런, 뭐라고 될까요? 물이 새는 장독대라고 할까요? 바닥이 깨진 장독대 같은 거죠. 물이 계속 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모르고 AI가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이것을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이런 장밋빛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기본적으로 AI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리콘밸리의 이 그 기업가들은 샘 얼트먼을 비롯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자, 이들은 AI가 기후 변화를 해결할 것이고 암을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반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폭증하는 이런 트래픽과 이런 서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 환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6G 인프라가 들어서고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엄청난 전자파, 자, 이런 것들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암은 급증할 것입니다. 물론 백신도 그것의 요인이지만 자, 암을 치료합니까? AI가? 자,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해결합니까?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겠죠. 이들이 기후 위기를, 물 부족 사태를 만들고, 그리고 평균 기온을 올리고, 폭염과 이런 가뭄, 자, 그리고 사람들의 식량까지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어, 식량 위기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AI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속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AI와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발생되겠지만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AGI 더 뛰어난 AI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빨리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은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과 이런 AI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내러티브에 속거나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이 AI가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는 이 모든 것들, 개인의 소유물을 없애는 것. 개인은, 우리들은 소유한 게 없어지게 됩니다. 실물로 소유하는 것이. 다, 인터넷 상에서, 웹상에서 토큰화된 자산이라든지 디지털화된 곳에서만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 물도 토큰화되고 그 토큰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토큰화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실제 소유한 게 없고 모든 것을 빌리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세계경제 포럼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현실이 아니겠지만, 행복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서 트랜스 휴먼이 된다면 나는 불행하지만 행복하다라고 끄덕끄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84 이런 데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런 안 좋은 기분들을 느끼면은 소마를 먹여가지고 다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도파민을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AI라든지 이들의 주류 내러티브를 들으면서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이나 실제 벌어지는 일은 완전한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이 불태워지고 책이 없어지고 이것을 토큰화돼서 내러티브를 완전하게 이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들, 자,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진실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 토큰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소유물을 뺏는 것이다. 저는 이제 책이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런 실물 자산의 중요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 우리 같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실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실물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음악, 음악을 CD나 LP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듣던 시절에서 MP3로 보관하고 MP3조차도 소유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웹하드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실제로 파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 지금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역시나 구독료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건 다 사라지고 나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그러고 빌려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빌려서 쓰게 되죠. 그래서 AI 구독,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 가구라든지 전자제품도 다 구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도 구독하게 될 겁니다. 전세를 지금 없애고 있는데, 당연히 없애야겠죠. 나중에 이제 매매도 사라질 것입니다. 구독만 남게 됩니다. 구독만. 자동차도 차량 구독 서비스도 지금 도입됐습니다. 자, 렌트카 시장도 사라지고,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하는 구독 서비스로 다 전환됩니다. 집도 구독하고, 차도 구독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독 서비스로 빌려야 되고, 자, 그 상황에서 난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직업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AI 버블로 경제는 오히려 추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더 치솟을 텐데, 이 구독료를 어떻게 계속 냅니까? 자, 기본소득으로 내고, 정부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사람 자체도 정부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뺏기고, 자기 자신조차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디스클로즈 데이.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지지난주인가?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이야기한 탑승객. 나는 탑승객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패신저라고. 나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승객입니다. 승객. 자, 거기에 의제가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AI 기업들이 이제 책을 분서 갱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제 저는 이제 타는데 전철에 가보면 제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전철을 이렇게 타서 봤을 때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을 하루에 한 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디오폰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표정으로 이디오폰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실물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책이 왜 필요해? 여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안에 수만 권의 책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하고. 예. 그들은 그런 것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 어떤 기록물이 남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걸 지금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있었던 어떤 문서라든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과거를 아예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과거는 이랬어 하면 그냥 믿어버리게 돼 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사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기업들의 분서 갱유. 분석행위란 말은 예전에 진나라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보면 분석행위는 진나라의 시행제가 강력한 사상 통제와 중앙 집권을 위해 기원전 213년 민간의 실용서 외 모든 책을 불태우고 기원전 212년에 자신을 비방한 이들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인 사건을 뜻한다. 그래서 분서는 책을 태우는 것이고 갱유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죽여버린 이런 사건들을 분서 갱유죠. 근데 분서 갱유를 한 이유 자체가 뭡니까? 뭔가를 사람들이 뭘 모르게 만들게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거의 결과물로 남았던 것 자체를 전부 다 폐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동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있었죠.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보면 기원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요 파괴 및 가설 및 사건에 이것도 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화재 났다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기원전 48년에 카이사르에 의해 방화가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3세기에 로마의 내정과 약탈할 때 알렉산드리아 그런 일이 있었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391년 세라페리온 파괴라 그래서 기독교 공인 이후 로마 제국 내 이교도 배척 운동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데오빌로 지시로 도서관 분관 역할을 하던 세라파리온 신전이 파괴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파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7월 29일 언컨뉴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AI 기업들이 희귀하고 오래된 책들을 파괴하고 있다. 예.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들이 희귀 본과 고서를 포함한 대량의 책을 구매하여 페이지를 디지털화한 후 원본 신물책은 파쇄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제재 없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인류 지식의 대부분이 진실의 판단자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손에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그렇죠. 그래서 책을 비파괴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책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디지털화한 다음에 책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네. 이 보게 되면 그 ISBN DB는 도서 메타데이터 판매 외에도 AI 연구소들이 주문당 1000권에서 100만 권에 이르는 대량의 인쇄 도서를 구매하도록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AI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책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디지털화한 다음에 자기들이 샀으니까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걔네들이 사는 도서 중에는 대량 구매 대상에는 희귀본과 고서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책들의 파괴는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많은 고서적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고서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역사를 왜곡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책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책들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파괴된다면 앞으로는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구매처가 AI 회사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은 뭐 상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그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예. 기사가 올라와서 어, 그 AI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게다가 가격은 전혀 상관없다. 돈 많죠, 이들. 이렇게 팔린 책 중에 누가 봐도 비싸게 팔린 책도 있다. 이건 AI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인류는 다른 인공지능이 책을 갖지 못하도록 책을 불태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망각. 이게 지금 그들이 하고 하는 게 뭐냐? 위대한 망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실물 책들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게 돼 있죠.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의 AI 학습을 위한 책 소각 실체 확인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엔트로피. 예. 그 엔트로픽 이게 그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에는 전 세계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겠다는 야심이 명시돼 있고 실물 책을 구입하여 유압 절단기로 책 등을 자르고 고속 스캐너로 페이지를 스캔한 후 남은 부분을 파쇄한다. 그래서 수백만 권의 책들이 데이터 토큰으로 변환된 후 젖은 퇴비로 만들어지거나 불태워진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증거를 말 그대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책만 이러느냐? 그게 아니죠. 희귀하고 거의 유일무이한 사본들도 같은 과정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책이 팔리면 영원히, 그러니까 희귀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리게 되면 영원히 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요런 그 기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8월 9일 더 피플스 보이스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조 펠즈는 성경과 팔레스타인 지도를 업로드하여 역사를 왜곡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72시간 전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건데 이것도 약간 그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보면 조 펠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0세인데 월요일 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사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믿었던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개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는 건데 펠츠는 금지된 서적들을 대량으로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희귀하고 금지된 서적들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여서 그것을 공개하려고 인터넷에다가 공개하려고 했다가 의문사를 당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특히 그 인터넷에다가 올리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래되고 사라진 성경 사본들, 특히 초기 교회가 정경에서 제외한 외경들을 포함하는 사본. 어, 그 초기 그 니케아 공의회부터 계속 공의회가 벌어지면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의 정경을 발표하고 397년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경 외의 외경들이라든지 그 많은 기독교 자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전부 다 분석행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이 사람이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인터넷에다가. 근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주류 기독교라고 얘기했죠. 주류 기독교와는 다른 얘기가 분명히 초기 기독교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독교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지금 그 정경과는 다른 내용의 어떤 기독교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 관한 책들, 예, 그런 정말 비밀 결사에 관련된 책들을 올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 사후 약 50년경에 작성된 문헌에는 팔레스타인의 옛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옛 지도를 올리려고 했답니다. 예. 이는 해당 지역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하고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의 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서술의 의의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왜곡된 역사라든지 잊혀졌던 걸 이 사람이 고소를 찾아내서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걸 올리려고 했다가 의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책들이 AI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사들여서 그걸 디지털화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고치고 이런 다음에 원본을 다 파기해버리면 얼마든지 그게 몇백 년 후든 뭐든 간에 모든 역사들이 다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 지금까지 그때 그 당시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형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걸 잃은 사람들이 구해서 어 구할 수 있었고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책이라는 그 실제 실물이 남아 있어야지만 실제 나중에 진짜 역사를 차후에라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토론을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완전히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 AA 기업들이 오래된 책들을 대량으로 사들여 디지털로 복사하고 제본을 해체한 후 실물책을 파기하는 형태가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역사를 지우거나 왜곡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몇 개의 기사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기사도 그렇죠. 이거에 그들이 목적이 분명하죠. 실물책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역사를 얼마든지 왜곡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역사를 잊게 되면 또는 왜곡하게 되면 그것들을 장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아까 뭔가를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일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 27권 정경이 있었는데 그 정경 아닌 외경들을 올리려고 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분파는 하나로 결정을 날 수가 없어요. 수십 개의 분파가 있었고 가르침이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분석 갱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그들이 원하는 역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발 하라리는 단어로 된 것은 모두 AI가 대체할 것이다. 단어로 된 것은. 단어로 된 것? 뭡니까? 책은 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책 안에. 이 책 안에 책이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뭐 경제 서적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성경도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AI가 곧 종교이자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가 한 바 있는데
자, 그렇게 디지털화된 그 세상에서는 AI가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그 AI를 소유하고 그런 그 AI 데이터 센터를 모두 운영하는 자들, 소수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예가 됩니다. 자, 그것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은 임기 한 몇 년 지나면은 물러날 자들, 자, 그런 자들은 수행하는 것이죠. 그 임기 동안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가 투자한 어떤 기업 내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토큰화된 자산, 내지는 내가 쓰고 있는 어떤 AI 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파생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시면은 많은 진실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